반갑습니다. 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김광석, 김현식 중에 누가 더 좋냐고 묻는다면 어느 쪽이 더 많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 분은 추구하던 음악 장르는 물론 다르지요. 그런데 공통점은 참 많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음색을 가졌다는 점, 영혼까지 홀려버리는 강한 호소력을 지녔다는 점, 그리고 하모니카를 참 좋아하고 잘 불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세대에 관계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귀천했다는 점에서도 같죠. 11월은 연예계에서 우울해하는 달입니다. 특별한 과학적 근거가 없지만 참 많은 가수들이 우리에게서 떠난 달입니다. 김현식, 김광석, 유재하 이런 많은 분들이 떠난 달이기도 하죠. 오늘부터는 호우하는 울림을 주는 고독과 슬픔을 노래한 영원한 가객 김현식 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가객일까요? 객, 손님이란 뜻인데요. 그러니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김현식 씨는 1958년 생이시고요.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무척 좋은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시절 동창의 말에 따르면 김현식 집에는 커피와 통기타 같은 신식 문물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는 사업가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요. 할아버지 역시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알아주는 유저였다고 하죠. 외할아버지는 만석군의 아들로 와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영문학자로 상당한 지식인이셨고 성서조선이라는 무교회주의 기독교계 잡지에 참가한 멤버이기도 하십니다. 어린 시절 충청북도 옥천에 있는 외가에서 자랐고 1964년 서울 회화초등학교 입학했다가 2학년 때 외가가 있는 충청북도 옥천의 죽향초등학교로 전학을 합니다. 그러나 5학년 때는 서울에 있는 삼청초등학교로 다시 전학을 하게 되죠. 당시 들국화의 전인권 씨가 이 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김현식 씨는 초등학교 재학 시절에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1970년에 서울 보성중학교에 전교 4등의 성적으로 입학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 처음으로 기타를 접하게 되고 음악을 알아가면서부터 최상위권을 유지하던 성적은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설상가상으로 부친의 사업이 실패를 하면서 한동안 방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열심히 공부해 경기고에 지원했지만 낙방합니다. 결국 명지고등학교에 전교 3등으로 입학을 하지요. 그리고 음악 동아리에 가입했는데 선배가 선배의 악기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했고 이에 대들어 싸우다가 결국 밴드부에서 탈퇴를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김현식 씨는 고등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고 1학년도 마치지 못한 채 1974년 초에 가족들 몰래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퇴 후 검정고시로 1975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하게 되죠. 이 당시에 김현식 씨의 애창곡은 박영수 씨의 봄비, 비틀즈의 오달링 또는 CCR의 프라우드 메리 같은 곡이었다고 합니다. 김현식 씨는 더 이상 공부에 관심이 없었고 종로에 있는 한 음악다방에서 통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종로에서 음악다방에서 인기 있던 한 DJ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지요. 그 DJ분은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개그맨 전유성 씨였습니다. 전유성 씨는 김현식 씨에게 음악다방 같은 곳에서 노래를 부르기에는 아깝다라고 하시면서 가수로 나가면 전설이 될 거라고 적극적으로 가수의 길을 권유하셨다고 합니다. 단 언론 기사에 따르면 노래를 들었는데 잘했고 신촌 브루스의 어민호 씨에게 소개를 해주었는데 금방 유명해지더라 라고 말씀하신 기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김현식 씨는 통기타를 메고 여러 곳을 떠돌며 가수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이때부터 언더그라운드에서 주목받는 신인이었고요.
이때 이장희 씨의 동생분이지요. 이승희 씨와 남자분입니다. 이승희 씨를 만나 듀엣으로 노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승희 씨는 2000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1976년에 이장희 씨의 주선으로 음반 제작에 들어가는데요. 1978년에 녹음 작업이 끝나고 음반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에 이장희 씨가 미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 메르되어 장기 체류를 하게 되고요. 김현식 씨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몇 달간의 옥살이를 하게 되면서 데뷔가 미뤄지게 됩니다. 이 시대의 유명 가수들 김정호, 조용필, 신중현 씨 등 대마초로 스타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이기도 했었지요. 문화 탄압기였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영화 세시봉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지요. 자, 그대 1980년 자신의 이름을 내건 데뷔 앨범을 냅니다. 그러나 이 앨범은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이를 비관한 김현식 씨는 또다시 방황하지만 우연히 들렸던 신촌 옷가게에서 한 여인에게 반해 1982년에 결혼을 합니다. 자신의 분신인 사랑하는 아들 완재를 얻으며 힘을 얻습니다. 처자식을 부양한다는 책임감에 고모가 준 돈으로 피자 가게를 열었지만 프랜차이즈의 공습에 밀려 1년 만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요. 다시 밤무대 활동에 전념합니다. 자, 그러다 동아기에게 김영 사장에 의해서 스카우트 되었고요. 1984년 심혈을 기울인 이 집 사랑의 수요를 발매하면서 그 뒤 유명 가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때 김현식 씨는 김현식과 돌개바람이란 6인조 밴드를 결성해 나이트클럽 등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 그 인기는 낮의 대통령은 조용필 씨이지만 밤의 대통령은 김현식 씨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돌개바람에는 김현식 씨 외에도 사실은 남녀 싱어가 한 명씩 더 있었는데요. 그중 남성 싱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월이 가면의 가수 최우섭 씨였고요. 여성 싱어는 박경희 씨였습니다. 1986년에는 비처럼 음악처럼을 타이틀로 한 3집 앨범을 발표하게 됩니다. 김현식 씨는 이 앨범 위에 자신의 백밴드를 만들어 음악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결성된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습니다. 1집 앨범 중에 있는 사실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죠. 그러니 정식 멤버는 4명이겠네요. 기타의 김종진 씨, 드럼의 전태관 씨, 베이스의 장기호 씨, 키보드의 유지아 씨. 그리고 이들의 연주로 3집 앨범을 녹음하게 됩니다. 조용필 씨의 위대한 탄생이 부럽지 않은 최고급 멤버들이 모인 한국 음악계 드림팀입니다. 이 음반은 30만 장 이상이 팔려나갔고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되죠. 앨범 제작 당시 김현식 씨는 이미 잘 나가고 있을 때였고요. 김현식 씨는 이젠 여러분들과 함께하니 여러분들의 곡으로 가겠다. 가져와라. 유재하 씨는 열정이 넘치지요. 그래서 여러 곡을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김현식 씨는 한 곡만 사용합니다. 그 곡이 가려진 길입니다. 결국 유재하 씨는 팀에서 탈퇴해서 빠져나가고 장기호 씨도 빛과 소음으로 빠져나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엔 김종진, 전태관 씨만 남게 되지. 김현식 씨는 계산된 기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방송의 속성에 거부감을 느끼고 방송 출연을 자제했기 때문에 얼굴 없는 가수로 통하기도 했는데요. 3집 앨범 발표 이후에는 라이브 극장 등에서 공연 활동을 주로 하면서 이정선, 어민호 씨 등을 만나서 브루스적인 음악 색채를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신촌 브루스의 멤버로서 1집 앨범 준비 중이던 1987년 10월 들국화의 전인권, 허성욱 씨 등과 함께 다시 대마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혐의로 또다시 구속이 되는데요. 동아기획의 김영 사장님이 선처를 부탁하셔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됩니다. 5개월 후 1988년 2월에 김현식 씨는 63빌딩에서 재기 콘서트를 열게 되는데요. 팬들을 실망시킨 데 대한 사죄의 뜻으로 삭발을 하고 무대에 오르시죠. 이때 김현식 씨는 관중석을 꽉 채운 팬들을 보니 너무나 감격스러워 눈물이 앞을 가린다라고 하셨고요. 그때의 콘서트는 잊혀지질 않는다고 회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음악 활동에 대한 열의를 다시 불태우며 밤샘 녹음 끝에 그해 9월
언제나 그대 내 곁에가 수록된 4집 앨범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신촌 브루스 2집 앨범에도 참여하면서 골목길 등을 녹음했고 강윤원 씨 주도로 제작한 영화음악 비 오는 날의 수채화도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베스트 앨범도 발표를 하지요. 1990년 3월에는 넋두리를 타이틀곡으로 한 5집 앨범을 발표했고요. 신촌 브루스 3집 앨범에도 참여를 하셔서 이별의 종착역을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개 콘서트 이후 이어지는 밤샘 녹음, 폭음, 줄담배 등은 그에게 치명적인 건강 악화를 불러왔고 병원에 실려가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건강이 악화된 와중에도 사랑과 평화의 최희철 씨와 함께 그의 유작 앨범인 6집 앨범을 녹음하기 시작합니다. 신촌 브루스, 비 오는 날의 수채화 팀과 전국 각지를 누비며 라이브 콘서트를 열기도 하지. 그러다 6집 음반 작업이 마무리되던 1990년 11월 1일 서울 용산구 자신의 자택에서 간경화로 별세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김현식 씨의 어떤 생애 그리고 노래, 일화, 인물 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